자, 1회차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인데요. 3차 방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이 녀석의 값을 물어봤습니다. 풀이 과정이 두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인수분해가 된다면. 그래서 1을 집어넣어 보니까 얘네가 7이고 마이너스 7이니까 1 넣어서 그지 0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그럼 x가 근이 1이 하나 잡히고 x제곱에 2차가 마이너스 2x니까 마이너스 x를 잡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거랑 마이너스 2x제곱이고 6이니까 이렇게 표현해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럼 3이랑 2랑 인수분해해서 이렇게 표현될 거니까 근이 얼마예요? 여기서 1이 잡히고 너가 여기 값이 3이 있고 너가 여기 값이 마이너스 2. 근이 다 잡혀버리네요. 그럼 근이 잡혀버리면 2에다가 그런 근들을 마이너스를 곱해서 그지? 3개 곱해봐. 그럼 2에서 1을 뺍니다. 그지? 2에서 1을 빼면 1이고요. 2에서 3을 빼면 마이너스 1이죠. 2에서 너를 빼면 4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4, 2번인데요. 이건 인수분해 이제 만약에 안 될 수가 있잖아요. 인수분해 안 된다는 걸 가정을 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보면, 너란 친구는 누구니? 근이 알파, 베타, 감마야. 그럼 알파, 베타, 감마니까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얘 이퀄 0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 이 관계식, 이 3차식과 이 3차식은 완벽히 같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같은 건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 2 마이너스 알파 2 그지? 2 어쩌고 저쩌고. 그럼 여기다 얼마를 집어넣고 싶어? 2를 집어넣고 싶잖아요. 2를 집어넣어요. 2를 집어넣으면 2 마이너스 알파 2 마이너스 베타 2 마이너스 감마가 될 거고, 그러면 2를 넣었으니까 여기 있는 거랑 똑같겠네. 2를 집어넣어 사라짐, 2를 집어넣어 마이너스 10 더하기 6 마이너스 4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서 정답이 2번으로 그냥 툭 나오겠죠. 4차 방식 주어져 있는데요. 여기 84네요. 한 허근 오메가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일단 허근이 오메가니까 그 허근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84 넘겨가지고 다시 이걸 전개해야 되는데, 그냥 전개하기가 만만치가 않죠. 인수분해 해봅니다. 인수분해하면 앞에 저 친구가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너도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4 플러스 4랑 플러스 4 플러스 4 아저씨 x 마이너스 그리고 84 넘어와 이렇게 생겨 먹었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맞네요. 자, 그러면 이걸 전개할 때 뭐가 나올까? 이렇게 곱한 게 3이랑 마이너스를 더하면 2고요. 이렇게 곱한 게 2랑 같으니까, 자, 첫 번째 거랑 네 번째 거 전개합니다. x의 제곱에 플러스 2x의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가운데 거 전개하면 x 제곱에 플러스 2x의 마이너스 8인가요? 마이너스 84 이퀄 0. 자, 그러면 같아졌죠? 너랑 완벽히 같아졌습니다. 얘를 편의상 라지 a로 놓을까요? 라지 a라고 놓고 20을 전개하면 a 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1a에 상수가 요게 24거든요. 24 너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60이 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인수분해 의해서 뭐랑 뭐가 되나요? 15, 4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식을 써볼게요. 그럼 요 위에 친구가 a-15잖아요. 그럼 a는 누군데? a는 너였잖아, 그지? 그래서 x제곱 a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고요. 또 하나 a 그 다음에 더하기 4 이렇게 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일단 요건 인수분해 돼요. 그럼 여기 실근이 잡히고요. 얘가 인수분해 안 되네. 팔매시를 쓰면 짝수 팔매시 4분의 d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음수. 너 이퀄 0에서 무슨 근? 허근이 잡히는구나. 너의 근 중에 허근이 하나가 오메가면 또 다른 근은 오메가 바일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 가지고 이제 문제를 접근하면 될 것 같네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너의 근이 하나가 오메가야, 다른 한 근은 오메가 바일 수밖에 없겠죠. 자, 일단 식을 좀 보면 오메가랑 오메가 바 곱해져 있어요. 두 근의 곱이니까 a분의 c 4로 결정이 됩니다. 기억 참이고요. 자, 얘는 오메가에 대한 관계식이니까 그 오메가를 집어넣어 오메가 제곱 플러스 2 오메가 더하기 4는 0이에요. 허근 0이 아니죠. 허근이니까 오메가로 나눠줍니다. 오메가 나눠줘. 오메가 4 오메가 분의 4 그리고 너 오메가 나눠줘. 그리고 밖으로 넘어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나요?
아, 여기, 그지? 여기 2인데, 여기 마이너스 2가 정답이니까, 이거는 아닌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죠? 오메가 제곱. 자, 디귿 보겠습니다. 오메가 제곱은 누구야? 요식에 의해서. 자, 디귿번을 보시면은, 이제 오메가 제곱이 들어있죠? 그럼 요식을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 제곱은, 얘네들이 넘어가, 마이너스 2배 오메가 더하기 4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변이 오메가 바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오메가랑 오메가 바의 관계식을 찾아봅니다. 너희 두 군의 합에 걸려있죠. 그래서 오메가랑 오메가 바. 많이 나오는 문제들이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이런 일이 벌어졌죠. 두 군의 합은.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2배의 오메가는 누군데 요거 여기로 넘긴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오메가 바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요. 아, 넘어가서 이게 마이너스 4네요. 그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되겠죠. 다시 오메가 제곱 2개 넣는 거니까 둘 다 부가 반대해야 되는 제가 잘못 썼어요. 자, 또 혼나야 돼, 그지? 정리해보면은 이게 4니까 마이너스 4랑 사라지고요. 너네들 계산한 것만 나와서 2배의 오메가 바로 결정되겠죠. 그래서 우변이 완벽히 동일하니까 기억 디귿이 참이 됩니다. 정답은 3번이겠네요. 자, 두 자연수 A, B에 대해서 이차함수 요 녀석이 다음 조건 만족할 때 F4를 물어봤어요. 일단 보시면 A가 지금 자연수잖아요. 아래로 볼록입니다. 그래서 3이랑 B에서 X 절편을 가지니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그럼 이제 3이랑 B 중에서 누가 작은지 모르니까 B가 만약에 3보다 작다고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B가 얼마야? 3보다 작은 자연수일 때. 그럼 B가 여기쯤에 있고 3이 여기쯤에 있겠죠. 그죠? 뭐 B는 1 아니면 2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B가 얼마일 때? 3일 때. 이렇게 놓고, 두 번째는 B가 이렇게 3일 때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이렇게 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3이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는 경우. 즉, 세 번째는 B가 3보다 큰 경우예요. 자, 이런 상태를 놓고, 그지? 저 F4의 값을 구해볼 거예요. 그럼 정리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 있어? 일단 얘부터 볼게요. X의 범위가 3보다 클 때, 이 그림에서는 너의 오른쪽이죠? 너의 오른쪽에서는 fx가 0보다 크니? 그지? fx가 0보다 위에 있죠? 이건 됩니다. 그러면, 너로 가정하면 f0이 15잖아요? 그럼 15를 집어넣어봐. 15를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 15는 a 곱하기 0을 집어넣어 f0이니까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3b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럼 정리하면 a, b가 5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럼 a도 b도 자연수였죠. 근데 b가 3보다 작으니까 1 아니면 2인데 얘를 만족시키는 조건은 a가 5고 b가 1이면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순됨이 없어요. 그런데 값을 물어봤으니까 얘로 딱 결정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해볼 필요가 없지만 해설 강의를 위해서 다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져 있고요. fx를 a가 얼마고 a가 5란 친구고 5배에 어떤 일이 벌어져? x-3 b가 1이니까 이렇게 생겨먹은 fx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여기다 4를 집어넣어서 계산식이 끝나는 겁니다. 자, 2번 볼게요. 이런 경우에는 x가 3보다 큰 오른쪽의 범위에서는 fx가 0보다 위에 있잖아요. 오케이. 뭐 어떤 일이 벌어져? fx가 a에 a도 b도 3이니까 이렇게 생겨 먹었다는 소리죠. 그러면 f0이 15니까 15 0을 집어넣어 9a a가 자연수가 나오지 않아. 세 번째 3보다 큰 범위 요 범위죠. 요 범위에서는 여기서 여기 사이에 있을 때 이때는 fx가 0보다 작게 돼요. 요 조건에 모순이 됩니다. 그지 얘가? 그래서 딱 이렇게 하나만 결정되고 fx 더했으니까 4를 넣어서 계산하는 건 생략하겠습니다. 세 자리 정수 주어져 있어요. 100부터 은하철도 999까지 주어져 있는데 100의 자리 A, B, C로 세팅했을 때 얘이거나 또는 얘인 케이스. 또는이니까 둘이 합의 법칙인데 이제 얘네들의 공통되는 건 없어요. 그죠? 부동호 방향이 반대니까. 그래서 얘일 때 풀고 얘일 때 풀어서 그냥 더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뭐부터 해볼 거냐면 지금 ABC라는 자연수가 요렇게 생긴 거예요. 뭐 123, 357 이런 케이스인데 자 뭐부터 할 거냐면 얘부터 해볼게요. 얘부터. 얘는 뭘 의미해요? A가 가장 크고 그 다음 B가 크고 그 다음 C가 크고 예를 들어 732 이렇게 생겨먹은 그런 아이들이 몇 개로 표현되어 있는지 물어보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이해해? 0부터 1도 있고 2도 있고
어디까지? 9까지 주어져 있죠. 이 10개의 수 중에서 몇 개를 뽑아요? 3개를 뽑아서 A, B, C한테 매칭하겠다. 그죠? 조합을 쓴다는 소리죠. 왜 조합이냐? 만약에 잘 모르겠으면 선생님 어떻게? 뽑아서 배열했을 때 달라지면 순열이고 같아지면 조합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 어떤 생각을 쓰냐면 만약에 3개를 뽑아요. 뭘 뽑았어? 1, 2, 3을 뽑았다고 쳐봐요. 그럼 이렇게 뽑았으면 이 뽑는 1, 2, 3 뽑는 한 가지를 여러 개 있겠죠? 1, 2, 4도 있고 1, 2, 5고 1, 2, 5도 있고 1, 2, 3을 뽑았으면 어떻게 세팅을 해? 여기에다가 크기 순으로 3, 2, 1 이렇게 한 가지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얘네를 자리 바꾸면 안 돼요. 조합을 쓰는 건 이해했죠? 그죠? 만약에 뭘 뽑았어? 여기서 2, 3, 7을 뽑아요. 2, 3, 7 뽑았으면 크기 순으로 7, 3, 2 이렇게 한 가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뽑는 한 가지를 크기 순으로 맞춰 넣는 한 가지랑 매칭을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합을 쓰는 거예요. 됐죠? 또는 자, 이제는 또 어떤 케이스야? 이제는 이런 케이스를 고려해봅니다. 이 케이스. 그럼 이번에는 누가 더 커요? 이번에는, 그죠? C가 가장 크죠. 1, 2, 3이 가장 커야 돼. 예를 들어 뭘 뽑아? 1, 2, 3을 뽑아요. 1, 2, 3을 뽑으면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동의하시죠? 그죠? 자리 바꾸면 안 돼요. 왜냐면 C가 가장 커야 되니까. 괜찮죠? 그럼 얘는 뭘 조심해야 되냐면 얘도 10C 3인줄 봤더니 만약에 0이 들어있으니까 0을 뽑는 순간 1, 2, 0, 2, 4 이렇게 뽑았다고 쳐봐요. 그러면 가장 작은 게 맨 앞으로 와야 되는데 0을 뽑았다고 가자면 얘는 두 자릿수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0이 오면 안 되니까 0을 제외한 몇 개 중에서 9개 중에서 몇 개를 3개를 뽑아서 크기순 집어넣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왜 여기가 차이가 나는지 이해 가세요? 아까 같은 경우 즉 얘를 첫 번째 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0이 와도 상관이 없겠죠. 예를 들어 뭘 뽑았어? 0, 2, 4를 뽑았어요. 0, 2, 4를 뽑으면 이제 가장 큰 게 누구예요? A다 보니까 4, 2, 0 이렇게 0이 들어가도 세 자리 자연수로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얘는 10C 3이고 얘는 0을 제외한 9C 3에서 얘네들이 합산하는 건 생략하겠습니다. 자, 대진표 문제죠. 대진표 문제는 여기다 메모하세요. 그죠? 뭐를 결승전 기준으로 이렇게 분류한다라고 메모하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배드민턴에서 7명 춘천 선수들 대진표를 다음 그림과 같이 토너먼트를 만들려고 하는데 얘는 7개를 배열하는 게 아니라 우승 후보인 A와 B가 결승전 이전에는 만나지 않게끔, 그지? A, B가 만나려면 결승전만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해달래요. 그럼 일단 7명을 구체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A도 있고 B도 있고 몇 명? 이렇게 해서 7명이 있다고 약속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맨 처음에 해야 되는 작업은 결승전을 먼저 끊어 놓고요. 됐죠? 그럼 A, B가 여기에 같이 들어있거나 여기에 같이 들어가면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지? A, B 아니면 A, B 몇 가지? 두 가지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A가 여기에 있고 왼쪽 조에 편성이 되고 B에 여기에 있다고 쳐볼게요. 이게 다 달라지는 겁니다. 여긴 4개고 여긴 3개니까. 그죠? 형태가 다르잖아요. 왼쪽 오른쪽이. 됐죠? 두 가지. 그러면 일단은 여기에 누가 와야 돼요? 여기부터 잡을게요. 여기에 2명이 더 와야 돼요. 여기에 대진표 작성 3명이니까 이 중에 몇 명을? 2명을 뽑아 놓습니다. 그 뽑은 2명을 1, 2라고 구체화시키고 나머지 3, 4, 5는 저 왼쪽 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뭐만 계산하면 돼? 이 4명과 3명을 여기에다가 편성만 하면 되겠죠. 자, 오른쪽부터 할게요. 쉬우니까. 얘는 어떻게 해? 얘가 포인트네. 여기에 부전승 자리인데 누가 오든지 다 달라지겠네. 몇 가지? 3가지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B가 왔다고 치면 이 1, 2는 1, 2, 2, 1이나 같겠죠? 1, 2가 경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한 가지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 또 뭘 고민해? 이제는 A, 3, 4, 5를 이렇게 배열할 건데 또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 2명 분배를 하셔야 돼요. 조편성. 그럼 4명 중에 몇 명을? 2명을 잡고요. 그 다음에 2명 중에 2명. 이 C는 쓸 필요가 없는데 조심해야 되는 건 얘네들이 동수인 경우에는 중복이 생긴다 그랬죠? 예를 들어 A3이 일로 오고 여기가 4, 5가 왔다고 쳐요. 이런 케이스나 4, 5가 일로 오고 A3 일로 와. 이런 케이스 얘네들은 중복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그지 조를 배열하지 마에 대한 개념으로 배열하지 마. 2팩으로 나눠줄 거야. 얘까지도 계산해야 돼요. 계산까지 해볼까요?
정리. 너네들이 사라짐. 됐죠? 그럼 여기 12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6이에요. 6, 3, 18. 그래서 정답은 180까지로 결정이 되겠네요. 자, 오늘 고등학교 운동에서는 예선을 거쳐 1학년이 2명, 2학년이 3명, 3학년이 4명이래요. 자, 어떻게 세팅해? 1학년이 2명이니까 A1, A2 이렇게 놓고, 2학년이 3명이니까 B1, B2, B3 놓고요. 3학년이 몇 명이에요? 3학년이 4명이니까 이렇게 넣어서 C4까지 해서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총 9명이네요. 자, 그랬을 때 출발선을 세울 때 3학년 학생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고 그럼 3학년 아이들은 서로 이웃하지 않아야 되니까 1, 2학년 먼저 배열해 놓고 3학년은 그 사이 껴 들어가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너네 먼저 배열해 주세요 된 개념이고, 자, 그래 놓고 2학년끼리는 서로 이웃해야 된대. 그럼 볼게요. 너네들이 이웃해야 돼? 오케이. 그러면 A1 그리고 여기다 A2 그 다음에 요 덩어리 누가 있어요? 2학년 아이들 B1, B2, B3 이렇게 배열해 볼게요. 그러면 얘랑 이 세 덩어리를 돌리잖아요. 돌렸을 때 순열 케이스 3패까지 6가지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요. 그 상태에서 그 6개 중에서 이렇게 배열해 본 겁니다. 이 안에서 이 이항들이 돌아갈 수 있겠죠? 3패까지. 그러면 1학년, 2학년은 배열이 끝난 상태. 그러면 여기 누가 기다리고 있어? 3학년이 기다리고 있어. 3학년은 이웃하면 안 되니까, 그지? 얘네들이 장난꾸러기인가 봐요. 그죠? 붙어 있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여기다 배열하면 되겠죠. 이 네 녀석을 이 네 자리에다 그냥 배열해 주세요. 몇 팩토리알? 4팩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4팩토리알은 24고요. 3팩토리 6이니까 6, 6에 36으로 해서 요 결과치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2차 보겠습니다. 3번인데요. 방정식의 한 근을 오메가라 그럴 때 이 녀석의 근을 쓰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일단은 이 녀석의 근이 오메가니까 집어넣어. 그래서 오메가의 세제곱. 이렇게 1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요 넘겨 인수분해하면 x-1, 그 다음에 써볼까요? x-1, 그 다음에 x의 제곱 플러스 x.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러면 너희 콜 0에서 화분이 잡히니까 너의 하나의 근이 오메가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 뭐도 알 수 있냐면 너의 근이 오메가랑 오메가 바겠죠? 그래서 두근의 합.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1, 두근의 곱이 1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 이거 지울게요. 그랬을 때 이제 뭐라 그랬냐면 이 녀석의 근이 될 수 있는 걸 모두 고르시오 물어봤죠. 그죠? 그럼 만약에 마이너스 오메가 근이면 여기 집어넣어. 집어넣으면 이 중에서 똑같은 식이 나온다면 성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오메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오메가 세제곱 이렇게 표현되겠죠? 얘가 근이라면요. 집어넣으면 성립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마이너스 곱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 너는 근이 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괜찮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너네들이 곱해져 있어요? 1이잖아요? 1을 집어넣으면 1이랑 마이너스는 성립되지 않죠. 얘는 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3번 오메가 제곱 집어넣으면 오메가의 6제곱 6제곱이 마이너스 1인데 6제곱은 1입니다. 요거 양변 제곱한 거니까 얘도 아니에요. 4번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집어넣어 볼게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6제곱 이렇게 잡히겠죠. 근데 세제곱이 1, 6제곱도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성립이 됩니다. 너는 참이구나. 정답은 1번과 4번이었죠. 자, 5번은 죄송합니다. 오메가 바의 제곱이에요. 오메가 바의 제곱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어. 그럼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 오메가 바의 6제곱이 되겠죠. 얘가 마이너스 1이냐, 그지? 이렇게 성립되는 거 물어본 건데, 일단 보시면, 걔네 지웠네? 아까 이 친구에서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0. 그의 근이 오메가랑 오메가 바였잖아요. 오메가 넣어 성립하면 오메가 바를 넣어 성립하는 겁니다. 오메가 바를 넣어 성립해. 오메가 바의 6제곱이 1이에요. 오메가 바의 6제곱 마이너스니까 5번도 안 되는 거니까 정답은 1번과 4번으로 결정되겠네요. 자, 연립 phương식이 주어져 있는데 이 만족하는 정수 x가 2개가 존재하도록 x 정수는 2개고 a도 정수네요. 이렇게 정수로 나타내는 경우에는 조금 쉬워지죠. 자, 어쨌든 정리해보면은 요게 다시 표현해봅니다. x제곱에 a-1x 그리고 넘어가면 이렇게 표현되겠죠.
인수분해 의해서 요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이값 잡히고 유출무도 마찬가지로 이게 3x 바로 갈게요. 얘는 3x 2x가 될 거고 하나하나 그리고 마이너스니까 요렇게 잡아주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딱 끊어가지고 얘부터 그린 다음에 얘를 좀 정수니까 판단해 보면 되겠죠. 자, 표현해 보면 이 친구는 지금 문자가 더 커요. 예, 벌어지는 범위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2분의 1 여기쯤에 있다고 쳐볼게요. 그래서 벌어지니까 이렇게 해당이 돼요. 그림이. 그러면 좀 더 가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그려볼 건데 얘는 1과 마이너스 a잖아요. 1. 그럼 1은 여기쯤에 정확히 위치해 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a가 왼쪽에 요렇게 그릴 수도 있고 오른쪽에 그릴 수도 있겠죠. 일단 왼쪽에 있다고 치면 여기에서부터 일로 갑니다. 일로 가서 여기쯤에 떨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랑 여기 부분이 해가 될 텐데 여긴 정수가 존재할 수가 없고 여기에 정수가 몇 개 있어야 돼? 2개 있어야 돼. 그러면 이 바로 옆에 누가 있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가 있고 a도 정수니까 마이너스 a 정수니까 얘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a가 얼마? a가 3 하나를 여기다 체크를 해요. 두 번째, 이 마이너스 a가 왼쪽이 아니라 이렇게 오른쪽 갈 수도 있잖아요. 여기만 다시 그려봅니다. 시간이 작으니까 2분의 1에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기에서 1 이렇게 있고 붕 없죠 둘 다? 1로 가서 여기쯤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부분에 해가 되면서 여기에 정수가 누구랑 누구? 2개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 되고 너가 4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a는 얼마야? 마이너스 4였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계산해 주세요. 정답은 2번에 위치해 있네요. 그림같이처럼 평행하고 거리가 2짜리인 직선 위에 간격이 1짜리인 이렇게 위에 점 5개, 아래쪽에는 6개 주어져 있어요. 위에서 2개 잡고 아래 2개 잡았을 때 그 사각형의 넓이가 4가 되는 사각형의 모든 케이스. 예를 들어 이 점과 이 점을 잡아요. 그리고 이 점과 이 점을 잡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사다리꼴의 형태로 표현되겠죠? 그러면 이 윗변을 편의상 A, 아랫변을 B라고 놓고 저 넓이를 계산해 보면 A 더하기 B 높이 2 나누기 2가 돼서 이 넓이가 얼마가 되는? 이 넓이가 4가 되는 그런 케이스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너네들이 약분데 윗변과 아랫변이 4가 되는 케이스만 고민해 보면 되겠구나. 그러면 윗변과 아랫변의 입장에서 관찰해 보면 윗변이 3, 1, 2 더해서 4니까요. 이렇게 세 쌍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상태에서 하나씩 고민해 보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윗변이 A예요. 윗변이 A인데 A가 3이니까 하나, 둘, 셋. 즉 이렇게 잡았을 때 한 가지, 이렇게 잡았을 때 두 가지. 그래서 윗변이 3인 케이스는 두 가지가 나오고 아랫변이 1인 케이스는 하나, 둘, 셋, 넷, 5개 이런 식으로 잡아가시면 돼요. 여기서 10가지가 나오겠죠? 자, 윗변이 2개입니다. 하나, 둘, 셋. 조금 빨리 가보면 아랫변이 2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잡히면 되겠죠? 12개 나오고요. 윗변이 1이에요. 하나, 둘, 셋, 넷. 4개 나오고요. 아랫변이 3인 건 3가지가 나올 거예요. 정리해보면은 34가지. 그지? 정답은 3번이었네요. 자, 색칠하기인데요. 다음 그림과 같이 5개의 영역이 나눠져 있고요. 6개의 색깔을 이용해서 제가 색칠하기는 꼭 구체화 시켜가지고 접근하려 했죠. 구체화. 어떤 색깔이 칠해지는지를 구체화 시켜달라는 소리입니다. 색깔이 몇 개? 색깔이 6개 주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5개 영역에 같은 색깔 주목해 좋으나 인접하는 영역은 다른 색깔 칠할 때. 자, 가운데도 칠하고 싶죠? 마에다가 칠할 수 있는 게 6가지입니다. 그럼 칠했으면은 이렇게 A를 칠했다고 약속을 해요. 왜 마부터 칠하는지는 알죠? 가장 많은 녀석과 인접해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가를 칠하면 가는 이 중에 한 가지를 칠하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5가지. 그래서 5가지가 표현되고 그 5가지 중에서 B가 칠했다고 약속해 보겠습니다. 그럼 나는 무조건 얘네들이 맞다 했으니까 A, B를 제외한 나머지가 되겠죠. A, B를 제외한 몇 가지? 4가지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4가지. 칠했으면 이렇게 색깔을 칠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데요.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게 이 문제의 하이라이트는 이 영역이네요. 왜냐면 만약에 다랑 가랑 같은 색깔을 칠한다고 치면 여기에 칠할 수 있는 건 A랑 B만 아니면 되니까 네 가지가 돼요. 그런데 이 영역에 다른 색깔이 들어옵니다. 색깔 안 칠하는 게 없나요? 하얀색? 요 만약에 D가 칠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 영역은 A, B, D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이 표현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학생이 와가지고 세 가지 맞죠, 그죠? 결국은 이 다라는 영역에 너네들이 색깔이 같아, 색깔이 달라, 그렇게 두 가지로 분류하셔야 됩니다. 많이 풀어보시면 보여요, 그런 것들이.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부터 정리해보면 이렇게 같은 색깔일 때와 다른 색깔일 때로 나눠서 해서, 만약 같은 색깔이다 그럼 B가 오겠죠? 그럼 다에 칠할 수 있는 건 B에 칠한 한 가지예요.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건 A, B를 제외한 몇 가지? 네 가지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두 번째는 뭐야? 만약에 여기가 다른 색깔을 칠해요. 너랑 너랑 다른 색깔. 그러면 A도 안 되고 C도 안 되고 B도, A, B, C도 안 되니까 D, F 세 가지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만약에 D가 왔어요. D가 왔다고 치면 여기 올 수 있는 건 이 세 가지를 제외한 세 가지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 또는의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정리해 볼까요? 정리해 보면 너네가 얼마야? 120? 요 세 개가 120까지고요. 4에다가 9를 더하면 13인가요? 그래서 이렇게 생겨본 걸 찾으시면 됩니다. 얘 같은데요, 4번? 그죠? 자, 실수 AB에 대해서 행렬에 대해서 성분이 의미 아닐 때 물어봤죠? 일단은 계산해 보면 여기 1행 2열짜리고요. 얘는 2행 2열짜리예요. 하나씩 해보죠, 뭐, 그지? 행, 자를 게 없고 얘는 열로 잘라줍니다. 어떻게 표현돼? 1행 2열. 여기 1행 2열이죠. 똑같이 요렇게 두 개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결정이 되겠죠.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되고요. 여기는 A 플러스 B가 될 거고 뒤에 너가 기다리고 있어요. A 마이너스 B. 얘는 1 곱하기 2열짜리, 얘는 2 곱하기 1열짜리 행렬 같아요. 1행 1열짜리 딱 하나 결정됩니다. 걔가 그지? 곱하면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AB고요. 계산 곱하면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의 제곱, 이런 일이 벌어졌죠. 얘가 뭐라고? 이 성분이 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음이 아니라는 소리는 0이거나 양수였다는 소리죠. 양변에 이거 마이너스 곱하면 A제곱 2AB B의 제곱, 즉 마이너스 곱하면 A 플러스 B의 제곱 된다는 게 눈에 보이고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부동은 반대가 되는데, 이 녀석 실수의 제곱은 0 이상이잖아요. 음수는 될 수 없고 얘가 0일 수는 있겠죠. 그래 성립하는 거니까. 그래서 A 플러스 B 값은 2번으로 결정됩니다. 자, 3회차 보겠습니다. 부등식이 주어져 있는데요. 얘를 만족하는 정수 X 합은,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떻게 판단해? 이렇게 놓고 얘가 0일 때 1과 3 가지고 요 범위와 요 범위로 나눠 가지고 하나씩 해석하는 방법이 있었고, 두 번째 방법은 이 그래프와 그 다음에 이 그래프를 판단해서 y는 5라는 상수함수가 이 그래프보다 위쪽에 있는 x의 범위가 목적이라는 소리죠. 저는 두 번째 그림으로 그냥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범위가 이렇게 쪼개져 있으니까 1보다 작으면 0 집어넣으면 얘도 음수 얘도 음수예요. 그럼 둘 다 마이너스 달고 나오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1을 기준으로 해서 또 3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를 그릴 건데, 이 1보다 작을 때에는 마이너스 2x니까 이렇게 생겨먹었죠. 그리고 너의 y값 관찰해보면 1을 집어넣어. 1 집어넣으면 0이죠.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은 2입니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럼 1과 3 사이에 2 집어넣으면 얘는 양수, 얘는 음수죠. 양수는 x고 얘는 마이너스 4고 마이너스 x 사라져요. 그래서 상수함수가 결정됩니다. 그 다음에 3보다 클 때는 둘 다 양수니까 2x 이렇게 해서 위로 올라가는 형태가 되겠죠. 이 직선만 판단해보면 y는 2x 둘 다 양수니까 넣으면 마이너스 4라는 이런 그래프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 정확하게 1과 3이니까 2를 기준으로 대칭 형태인 이런 그림이 그린다는 걸 우리가 또 이미 알고 있죠. 자, 그 상태 y는 5니까 얘가 2니까 5는 여기쯤에 있겠죠. 그러면 이 값을 관찰해보면 5를 집어넣어 넘기면 9니까 이 x값이 2분의 9가 나와요. 그럼 얘는 2분의 6이고 2분의 9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2분의 3만큼 오른쪽.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2분의 3만큼 왼쪽 하면 이 값이 2분의 3을 빼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 여기와 여기 사이에, 요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 이미 x에 대해서 y는 5가 이 그래프보다 위쪽에 있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범위가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어디까지? 2분의 9 사이였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요 사이에 있는 정수 x 어디부터예요? 0부터죠? 0, 1, 2, 3, 4인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산하면 5, 얘가 5니까 정답은 10이 되겠네요. 2번이었습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여기 뭐라고 주어져 있어요? 2차란 말이 들어있죠. 그럼 a가 뭐가 돼서는 안 돼? 0이 돼서는 안 돼. 일단 여기부터 잡고 출발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건 0이 들어있잖아요, 사이에. 그지? 안 돼. 이런 건, 요런 거, 오케이. 일단 요거는 배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a가 0이 아니니까 얘랑 성립할 때 최고창이 지금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2차 함수가 누구보다 x축보다 항상 위에 있도록 세팅해 줄 거야. 그럼 x축이 이렇게 생겨 먹었음. 그리고 이렇게 붕 떠 있어야 이미 x값에서 x축보다는 이 그래프가 위에 있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아래로 블록이니까 첫 번째 AFO 최고창 부호는 양수여야 되고, 두 번째 맞나 안 맞나? 안 만나니까 근은 없어야 되고 판별식은 0보다 작아야 되겠죠. 자, 짝수 판별식 씁니다. a 플러스 2의 제곱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ac 이 a 플러스 1인가요? 플러스 1이네요. 플러스 1. 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 얘네들의 공통범위를 잡으시면 되겠죠. 전개할 건데 a제곱 마이너스 2a제곱 최고차이 음수예요.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곱해놓고 이 부등호가 반대인 상태에서 풀어주는 게 편하겠죠. 자, 2a제곱이니까 정리하면 a제곱이 될 거고요. 여기가 a인데 마이너스 4이니까 마이너스 3a가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거고, 인수분해 의해서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럼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 A 입장에서 문자가 더 크니까 이런 식으로 벌어지게 될 거야. 그런데 얘만 있는 게 아니라 모두 있음, 나도 있음. A는 0보다 커요. 0보다 크니까 0은 여기쯤에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범위가 여기 해당이 되고, 아, A의 범위가 4보다 컸구나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3번이었네요. 4회차 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이 길이가 여기 10, 10으로 주어져 있어요. 직각이니까 여기 45도, 45도. 직각 1이면 삼각형이 되겠네요. 이 길을 x로 세팅한 상태에서 쭉 읽어보시면 삼각형 APR과 죄송합니다. PBQ의 넓이는 잠깐 삼각형 APR 여기죠? 이 넓이와 그 다음에 PBQ 여긴가 그죠? BBQ 그죠? 그래서 넓이는 직사각형 얘의 넓이보다 작대요. 다시 얘도 얘보다 작고 얘도 얘보다 작다는 소리입니다. 괜찮죠? 그럼 이 넓이를 어떻게 판단하냐면 여기 90, 45 여기도 45도잖아요. 1대 1대 루트 2 요 길이가 x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이 넓이가 얼마라고? 2분의 1 x의 제곱. 이제 이 넓이가 그 다음 요 길이가 얼마예요? 요 길이가 이렇게 판단해서 여기가 10-x가 되겠죠? 여기는 x고요. 그럼 직사각형 넓이 x랑 10-x랑 해서 이게 더 크다고요. 직사각형이. 맞죠? 자, 두 번째도 요 넓이입니다. 요 넓이 여기 또 45도잖아요. 요 넓이는 여기가 x잖아요. 아니면 여기가 10-x잖아요. 여기가 10-x니까 여기도 10-x가 돼요. 왜? 또 45도 1대 1대 루트 1 테니까 이 넓이 어떻게 산대? 2분의 1에 10-x의 제곱 요거랑 직사각형 넓이 x 10-x 직사각형의 넓이가 더 커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잘 연립해 가지고 x의 범위를 잡으시면 됩니다. 연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2차 부등식에 이 친구의 해가 알파보다 작거나 베타보다 크다고 주어져 있을 때 이렇게 이 녀석의 해를 물어봤는데, 일단 보시면 이 ABC가 CBA로 역순으로 바뀌어 있고요. 이 녀석의 부호가 반대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친구를 플러스라고 놓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언제 공부했냐면 2차 방학 시간에 공부했는데 AX 제곱 플러스 이 친구의 근이 지금 알파 베타인 셈이죠. 그치? 이 녀석이 이제 A가 지금 뭐가 되면서 A가 양수이면서 이렇게 벌어지는 범위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방정식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알파를 딱 그리니까 집어넣어 봅니다. 그래서 알파의 제곱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혹시나 이제
까먹으신 분들이 있을까봐. 자, 이런 일이 벌어졌고, 알파로, 양변의 알파 제곱으로 나눠볼 거예요. 알파 제곱 나눠서 너부터 쓰면 C 곱하기 여기에 알파 이런 일이 벌어졌고, 여기도 알파 제곱 나눠주면 B 곱하기 알파분의 1 될 거고, 알파 제곱 나눠주면, 자,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럼 베타도 똑같이 집어넣고, 베타 제곱 나누면 여기 자리에 베타분의 1로 바뀌어있는 그 방식 두 개가 결정이 됩니다. 그럼 이 두 친구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C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친구의 근이 하나가 알파분의 1이고 또 하나가 베타분의 1이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알파분의 1 집어넣은 게 요 식이고요. 베타분의 1 집어넣은 게 요 식일 테니까. 아, 너의 근이 알파 베타인데 그 녀석의 근의 역수들 근을 갖는 방정식은 여기 ABC가 CBA 이렇게 바뀐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여기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니까 요 식에다가 x에 얼마 집어넣어? 요 식에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은 식이에요. 여기도 마이너스 집어넣고요.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면 얘네들이 근을 갖는데 마이너스니까 근이 부호가 반대가 되겠네. 즉 이렇게 생겨먹은 근을 갖는다는 걸 이해할 수 되고, 자, 저런 상태에서 이게 0보다 작아요. 0보다 작은 거니까 이 녀석의 부등식을 풀어달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수직선을 이해했을 때 0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면 마이너스 베타, 죄송합니다. 역수죠. 그죠? 역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알파, 베타 이런 일이 벌어져 있으니까 그냥 숫자 가지고 맞춰서 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여기 1, 여기 2라고 놓을게요. 그럼 알파분의 1은 1이고요. 알파분의 1은 1이고 베타분의 1은 2분의 1로 잡힙니다. 그런데 너네들의 근이 부호가 반대니까 이렇게 생겨먹었죠. 그러니까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돼요. 누가 더 크다고? 마이너스 베타분의 1이 더 크다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베타분의 1 이런 식으로 크기가 잡힌다는 걸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해는 마이너스 알파분의 1과 어디 사이? 마이너스 베타분의 1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5회차 보겠습니다. 자, 17번인데요. 어느 회사의 탁구 동호회 회원 7명이 아래의 그림같이 토너먼트 방식으로 단식 게임 할 때 대진표를 작성하는 방법에 쓰는, 선생님이 항상 이런 문제들은 구체화시켜서 문제 풀라 그랬죠. 그래서 몇 명 있어요? 7명 있어요. 1, 2, 3, 4 이런 식으로 해서 7명이 주어진 상태인데, 이 대진표 작성 문제는 어떻게 끊어라? 이렇게 결승전을 기준으로 나눠주면 여기가 4명, 3명인 조편성이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7명 중에 일단 이 4명 여기에 그지? 싸울 수 있는 아이들을 집어넣은 방법의 수는 7C4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그 7C4 중에서 1, 2, 3, 4가 요 왼쪽에 배치가 되고 나머지 남는 녀석 5, 6, 7, 3C3은 한 가지일 테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을 1, 2, 3, 4를 여기에 배열, 5, 6, 7을 여기에 배열한 케이스까지 고민해야 되는데, 일단 얘네 관점에서 먼저 보면 여기에 누가 들어가냐에 따라 다 달라지겠죠. 5번이 들어가, 5번이 부전승, 6번이 부전승, 7번이 부전승. 오케이, 세 가지라는 걸 이해할 수 있대요. 그럼 또 구차시키면 여기에 5번이 들어갔어. 그럼 누가 남어? 6번, 7번 사람이 남는데 6, 7은 이렇게 들어가나 이렇게 들어가나 어차피 6번, 7번이 대결할 테니까 같은 한 가지야 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괜찮죠? 이런 식으로 구체화. 그런 상태에서 1, 2, 3, 4를 또 여기다 집어넣을 건데 여기 또 마찬가지로 대칭이죠. 조편성이 들어가야 돼요. 어떤 조편성? 둘, 둘로 나눠 풀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친구가 4C2가 되겠죠? 4C2고 2C는 쓸 필요가 없는데, 문제는 이게 동수이다 보니까 중복이 발생해요. 왜? 만약에 여기가 1, 2가 들어갔어. 그럼 여기 3, 4가 빠지겠죠, 이쪽으로? 근데 처음에 만약에 3, 4를 선택을 했어. 그럼 1, 2가 이게 빠지니까 이 케이스와 이 케이스는 동일한 케이스입니다. 이 두 개의 조를 배열하지 마. 왜? 중복일 테니까. 그래서 이 친구를 2팩으로 나눠가지고 여기까지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요거 7C3, 요건 3이고요. 요것도 3이에요. 6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7C3에다가 9를 곱해가지고 연산하시면 되겠죠.